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한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변대전변은 손목밴드 인권 침해 논란을 다뤄보겠습니다. 전희정 변호사, 전진주 변호사 나와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가격리 대상자가 어제 기준으로 4만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자가격리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손목밴드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방역을 위해 필요한 조치다 아니면 그 인권 침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그 찬성 쪽 입장인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네. 이 손목밴드가 자가격리 위반을 현실적으로 좀 막을 수 있고 네. 또 감염병의 확산을 막는 그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찬성 입장입니다. 좀 굉장히 많은 무단 유출 사례가 지금 보고되고 있고 네. 또 이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이 이제 위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전진주 변호사는 반대 입장이시겠네요. 네,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방역 조치들이 다 존재하고 있는데 네. 그 다른 방역 조치들을 위반을 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히 강제성을 띠고 있고 이 조치는 나아가서 다른 규정이 없는데 갑자기 강제성을 띠고 나타난 조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를 침해할 위험도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조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제 논의는 되었지만 이제 일단 도입 자체는 시기상조다라고 해서 일단 도입은 미루어졌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현재 그 양산시나 제주도 등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특별 행정 명령을 발령해서 이제 자가격리 지침이나 또는 이제 전수 검사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특별 행정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 령이라든지 긴급한 이제 규정을 만들어서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이걸 적용하는 방법을 쓰면 그런 법적인 근거에 대한 위험은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이제 그 국민적인 반감이 좀 큰 이유가 뭔지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게 전자팔찌라고도 불렸지 않습니까? 예, 초반에. 처음에는 그래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이 그 전자팔찌라는 명칭 대신에 이제 손목밴드라는 명칭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를 또 연상을 시키니까 여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예, 사실은 도입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아마 전자발찌를 네. 사용하는 그 프로그램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전자발찌를 찬 사람같이 시민들의 낙인 효과를 네. 가져올 수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는 있는데요. 사실 자가격리 단계에서는 사실 아무도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게 자가격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집 안에서만 전자팔찌 또는 손목밴드를 차고 있다면 누군가에게 보여줄 일이 없습니다. 위반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반론을 하자면 예. 저희가 전자발찌 지금도 사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예. 전자발찌를 자르고 범죄자가 도망을 쳤을 때 사실 알게 되기까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사이에 어떤 피해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이 발생을 네. 합니다. 이 부분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손목밴드가 있으면 뭐 합니까? 제가 이걸 잘랐다든지 그럼 아니면 내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나갔을 때 빨리 와서 경찰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빨리 그 사람을 다시 격리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네. 역할인데 그런 부분 없이 그냥 감시만 한다는 거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격리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방역의 효과가 얼마나 될 것이냐는 결국에는 그 인건비나 다른 부분에서 더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네. 부분이지 손목밴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목밴드 이 기능을 이제 아까 알아보니까 의외로 또 GPS 기능은 없더라고요. 예. 이게 휴대전화 연동해서 예, 지금 훼손 생각하시는 방지 거는 알람을 좀 울린다든지. 그렇게 우리들이 평소에 차고 있는 그런 GPS 되는 그런 최첨단의 팔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좀 단순한 기능입니다. 휴대폰 어플과 연동을 시켜가지고 해당 그 손목 밴드와 휴대폰이 멀어지면 알림이 울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GPS 추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시간 경보음을 20m 이상, 10m 이상 떨어지면 경보음을 울리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런
제도를 통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하는 이유는 현재 어플리케이션만으로는 통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데 휴대폰을 놓고 나가서 동선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또 현금을 사용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손목 밴드라는 좀 자구책이 좀 마련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국에서도 좀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또는 예. 도입을 한 나라들도 있고요. 이게 그 손목 밴드를 도입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거를 거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분위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어제 일단 그 본인 동의를 받겠다. 이제 법적 근거라든지 뭐 인권 침해 논란을 좀 없애기 위해 이런 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예. 거부권이 있다. 동의를 받겠다라는 예. 얘기는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부를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강제성을 띨 것이냐. 지금 자가격리 앱이 있잖아요. 그 앱조차도 설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 앱도 설치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이 손목밴드까지 하라고 하면 더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심할 거고 동의를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또 심리가 원래 강제하면 또 시키기 반발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싫은 심리가 있죠. 그럼 이제 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한해서 이 손목 밴드를 채우겠다. 여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도 조금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고 또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서 이제 방역 조치 또는 손해가 발생한 그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구상권 행사하겠다는 것이 이제 지자체들의 이제 강한 입장인데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손목밴드를 도입하는 방법은 저는 좀 효율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처벌 규정을 잠깐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미 한 차례 좀 강화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1년 이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형량이 좀 꽤 센 편이잖아요, 이게. 센 편이죠. 네. 센 편이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이걸로 기소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까지 갔을 때 진짜 징역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벌금을 받게 될 것인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강력한 처벌 규정이 될 수 있는지는 조금 미지수지만 다른 범죄에 비하면 강력한 편이죠. 그렇죠. 예, 또 이제 형사적 처벌 외에도 또 네, 민사적 손해배상도 그렇습니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 벌금형이기 때문에 기소하고 재판을 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예. 통상적으로 4개월, 5개월, 6개월 정도는 걸리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과태료로 처벌을 했으면 과태료로 행정형벌로 이제 했으면 즉시 이제 자가격리 위반 시 즉시 얼마의 벌금형, 과태료 이렇게 하는 것도 효율적이었겠다. 좀 더 빠른 대처를 할 수 징벌적 있었겠다. 성격이 좀 빨리 집행이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네, 그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자체에서는 이제 방역 비용, 그 자가격리 위반자가 다녀간 모든 곳에 이제 방역을 다시 해야 되고 예. 또 소상공인들은 이제 폐업은 아니지만 이제 영업에 굉장한 그렇죠. 위기를 타격을, 맞으니까요. 그런 손해배상, 영업 손해배상 등을 네, 구상권 행사의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구상권 소송이 들어간 게 제주특별자치도였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해외 도입한 사례가 있겠죠, 당연히. 예. 처음에는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는 곳은 홍콩 한 군데인데요. 예. 이제 처음에는 2월 달에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을 한정해서 손목 밴드를 도입했다가 지난달 19일부터는 전원에 대해서 이제 입국자들 전원에 대해서 손목 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굉장히 홍콩에서는 방역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서 대만에서는 이제 도입을 논의하다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좀 인권 침해나 또는 법적 근거 규정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도입이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호주에서는 저희 나라와 비슷하게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고 있어서 그 시스템을 차용해서 도입을 하는 게 어떠냐는 논의를 진지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외로 또 외국에서 보면 이런 그 징벌적 성격이 강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생 전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 사실 자가격리를 어기면 사실 내 가까운 가족이나 예. 친구가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처벌을 강화하는 거는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손목밴드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효과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예. 있지만 저는 처벌을 강하게 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위기감을 느껴서 더 잘 지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개인적인 자유를 너무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자가격리 손목밴드 도입과 관련된 그 인권 이슈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